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너 거기 살아 나도 이사 갈게 이렇게 모인 도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도로 내고, 예, 도로 쫙쫙쫙 내고 여기다가 이제 집들 지어서 이렇게 집들 지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를 이제 신도시라고 일컫습니다. 예, 신도시가 우리나라가 많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신도시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이천이랑 제일 가까워서 그런지 분당 쪽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초록 색깔로 표시된 데가 이제 1기 신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남 분당 여기 있고요. 그리고 군포, 안양, 그리고 일산 요렇게가 이제 1기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택값이 너무 오르고 집이 너무 없으니 조금 공급을 하겠다 하고 저희 당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1기 신도시를 진행을 했고, 주황색으로 표기된 데 보시면 이제 2기 신도시입니다. 예, 양주, 파주, 김포 한강 신도시 좀 들어보시죠. 인천에 이제 검단 신도시, 위례 신도시, 그리고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이천이 지금 여기 이천이 있잖아요.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한 요쯤이 한 이천일 것 같은데 더 멀겠네요. 예, 바로 옆에 광주니까. 예, 이천이 한 이쯤 있겠죠. 예. 그래서 가까운 신도시가 이제 위례, 광교, 동탄, 요게 이제 좀 친숙하고, 현재 정권, 이제 문 대통령 정권에서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예, 그리고 과천, 요게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을 하셨는데, 오늘 날짜로 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신도시들 위치를 보시면 서울이 요게 이제 서울입니다. 대충 요 모양. 여기 서울인데, 서울을 삥 둘러서 이제 신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 쪽에 이제 너무 인구가 포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이었죠. 예,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었는데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구를 서울 외곽 쪽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외곽 쪽에다 공급을 했던 게 신도시였어요. 그쵸. 그래서 1기 신도시부터 살펴보면요, 200만호를 공급하겠다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대요. 200만호를 공급하겠다. 200만호면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공급 물량이죠. 그래서 신문 기사 보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분당입니다. 분당에 97,500가구를 짓겠다 라고 당시에 1989년도의 기사죠. 5대 신도시, 1기 신도시에는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인 신도시죠. 근데 저도 오늘 조사하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200만호를 다 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만호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략 한 30만호 정도 되는데 170만호가 전국에 이제 택지지구 사업으로 충당을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둔산 신도시가 되게 히트를 쳐서 지금도 굉장히 번화가고, 그리고 인천, 광주, 전라도 광주죠.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구, 부산, 그러니까 광역시 쪽에다가도 택지지구를 크게 해서 등이니까 다른 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70만호를 채웠다. 그래서 합 200만호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시면요,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했던 때죠. 네, 보시면 호돌이, 88 올림픽. 저는 이 세대, 제가 92년생이니까 올림픽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올림픽 역사 속으로만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본 거죠. 88 올림픽이 개최 예정으로 이제 되면서 서울 쪽으로 부동산 자본이 엄청 쏠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와, 대박 났겠죠. 서울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몰렸다고 해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공급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행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으로 계속 집값이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93년도에 집값 하락세라는 신문기사, 보이시죠? 90년대 내내 집값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실제로 집값 안정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2기 신도시가 있겠죠. 2기 신도시는 저희 노무현 대통령 님께서 진행을 하셨고요. 2기 신도시 위치 보시면요, 1기 신도시가 이거 회색깔로 표시된 곳이거든요. 지금 1기 신도시들은 서울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2기 신도시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신도시 있죠. 판교는 뭐 워낙에 분당에 이제 배후 수요로 해서 이쪽 판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묶어서 보죠. 예, 묶어서 보는데 그래도 신축이 판교 쪽에 많이 있는 거죠. 분당 쪽에는 이제 가보시면은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90년대 후반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 판교 쪽에는 그래도 2009년 아파트? 2008년, 2009년, 2012년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죠. 직장 수도 자체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쪽 강남이랑 가깝잖아요, 위치가. 그렇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집값을 잡자. 항상 부동산은 보면요. 이게 지금 집값 그래프인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 추이예요. 요게 이제 99년도고요. 지금 집값이 막 올라가는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오르다가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요렇게. 요때 당시가 2004년입니다. 04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 신도시를 진행한 배경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집값이 야 미쳤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한 거죠. 요쯤에 1기 신도시 시작. 요 타이밍에 이제 2기를 추진을 한 거죠. 집을 많이 공급을 해서 집값을 좀 안정을 시키자. 근데 이게 지금 1986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의 그래프인데 이것만 봐도 집값이 치솟았다가 공급을 해주니 집값이 좀 안정되고 또 치솟았다가 공급을 하니 여기서 조금씩 되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21년이면 한 요쯤 될 텐데 더 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싹 삐쳐있죠. 안녕하세요 라떼님. 이천의 신도시 가능성은 신도시를 이천에다 지정하기에는 너무 좀 먼 얘기 같고요. 왜냐면 당장 교통 노선만 봐도 서울 쪽에서 봤을 때 남단, 정남단, 수원 쪽, 동탄 쪽으로는 교통이 잘 발달해 있거든요. 용인, 수원 이렇게는. 근데 이천은 약간 이제 동남 쪽이잖아요. 동남 쪽으로 이제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천은 신도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당장은 중리택지지구 있죠. 그거라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상승세에 2기 신도시를 추진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2기 신도시 추진을 했는데 2008년에 경제위기가 왔었죠. 미국발 금융위기를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모기지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야 이거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왔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10년 전에 IMF를 겪었거든. 경제가 막 회복돼서 와 집값도 막 오르고 잘 된다 하는데 가게가 많이 쪼그라든 거죠. 지갑이 다 닫히고 약간 코로나 때랑은 뭐 다르겠지만 원인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잘 안 돌아갔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2기 신도시를 빵 터뜨리니까 미분양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2기 신도시는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공했던 거는 판교랑 광교. 판교랑 광교 각각 가보셨나요 다? 기업이 많죠. 네이버, 넥슨, NC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광교 가보셨나요? 광교 하면 떠오르는 거. 광교 하면 호수공원 떠오르죠. 호수공원.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분, 사장님이 광교 호수공원을 이제 강추하셔서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실제로. 좀 놀랐어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호수를 삥 둘러서 집들이 이렇게 막 있어. 아파트들이 막. 근데 이 호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호수뷰 아파트들.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약간 미분양에 조금 힘들었었다. 지금도 분양이 안 된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막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쪼여왔었죠. 그랬더니 2기 신도시에 품귀 현상이 발생한 거야. 와, 야 이거라도 좋은 현상이죠. 1, 2기 신도시 대장은 분당 판교다. 보시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지어진 지가 4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35년? 연식이 90년대 초반의 아파트들이 분당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평당 매매가가 3,300. 요거 이제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비싼 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판교랑 위례 보시면은 4,500, 4,100 되게 비싸죠. 3기 신도시 위치 보시면요. 광명, 요거는 이제 지난 2월, 올해 2월 달에 추가를 한 겁니다. 서울에 제법 많이 붙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그래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반경 20km 안으로 다 들어와 있네요. 서울에 있는 인구를 밖으로 빼고 서울 집값을 좀 낮추자. 이런 취지. 항상 똑같습니다.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계획 발표하면서 교통망을 같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서울에 한 바퀴 삥 둘러 있는 이 파란 선. 서울 외곽순환도로고요. 그 뒤를 한 바퀴 삥 두르고 있는 파란 선.
제2 외곽순환도로죠. 얘가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 이천에 뭐 호재 없나 하면은 요거 있습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 보시면 이천이 엄밀히 따지면 이천으로 IC가 들어오진 않아요. 광주로 들어오는데 이천에 그래도 살짝 이렇게 곤지암 쪽 딱 걸려있죠. 이렇게 이천 경계가 한 요쯤 되는데 이천 경계가 한 요쯤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천에서 조금만 가면은 요걸 타고 용인, 오산, 화성 요렇게 가면 양평군이죠. 신규로 이제 들어올 예정인 거 보세요. 요렇게 해서 서울을 관통을 하고 얘도 요렇게 많죠. 광교랑 호메시를 잇는 선도 있고 인천, 김포 쪽이랑 강서구랑 있는 것들도 보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뭔가 좀 교통 인프라를 빵빵하게 주는데 저희 이천도 혹시나 이 관계자분께서 방송을 보시면 저희 이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정청약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몫이 그래도 61%. 오, 많이 줬어요. 요번에 이제 성남 복정 쪽에 조금 물량이 있어요. 400홈과 복정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인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서울 바로 옆이니까. 위례, 복정.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신도시 청약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렇게 사전청약 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전청약 소개, 뭐 뉴스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격 요건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자이, 세종자이 오늘 시작, 그쵸. 그래서 이천 분들도 세종에 자이 넣어보시겠다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넣으면 좋죠. 넣어서 되면 좋죠. 근데 세종은 그 이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보통 계약금 걸면 10% 내잖아요. 근데 세종은 세종자이 20%라고 하더라고요. 20%. 만약에 분양가가 4억이다 하면은 428 8천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8천. 2천이었으면 4천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금을 끌기 위해서 지금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2천은 분양받기 좋은 거예요. 그래도 계약금 10%니까 그죠? 이 3기 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내 사태. 신도시 같은 걸 계획할 때는 내부자들이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를 알 수밖에 없죠. 정보를 알게 되면 뭐 이렇게 미리 땅을 좀 산다든지, 그쵸.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쨌든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옛날부터 그랬겠지. 조선시대 때도 그랬겠지. 원시시대 때부터 뭔가 관련자들은 좀 더 뭔가 특혜가 있었겠죠. 알게 모르게. 요거 지금 한문은 신도시 투기 혐의 20명 구속,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89년도, 이게 이제 1기 신도시 당시의 기사고요. 마찬가지로 91년도 기사 1기 신도시 은행 돈 빌려서 땅 투기 762명 적발. 이거 제가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그냥 투기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1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하면 관련자들은 LH처럼 다 알 거 아니야. 좀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미리 땅을 산다거나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3기 신도시 끝나고 미래에 4기 신도시가 열린다. 그때도 뭐 비슷한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요? 3기 신도시 얘기를 돌아와서 주요 입지와 규모 21년도 하반기에는 3만호를 공급한다 합니다. 공급이 당장 땅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3만호를 청약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22년도에 입주자를 모집할 거다. 내년이죠. 여기까지가 성남이고요. 요 위는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성남. 성남 지역에 보시면 남위례역, 신설. 진짜 이쪽 서울 쪽에는 인프라, 교통 인프라 진짜 빵빵하게 잘 넣어준다. 그죠? 남한산성 있고요. 산성역, 남위례역. 이쪽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없거든요, 지금. 이쪽이 산이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에 뒤에 남한산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광주까지 쫙 걸쳐가지고 다 남한산성이잖아요. 이쪽이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서울로 통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가 이제 성남 쪽에도 재개발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산성, 남한산성 이쪽에 재개발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성역 근처에도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이쪽 괜찮아지겠네요. 지금도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신도시들이 서울 기준으로 약간 요런 모양으로 저희 경기도 이천 이쪽에 있습니다. 동남쪽 방향에 경기도 이천 있는데 저희 이천을 잊지 마시고 뭐 GTX라든가 뭔가 그런 철도 같은 거 깔아줬으면 좋겠네요.